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있는데 새는 느낌이 드는 집.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자꾸 지출이 생기는 집.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머물지 못하는 집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분명 수입은 늘었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집을 둘러보니 현관부터 어수선했습니다. 신발이 겹겹이 쌓여 있고 안 신는 신발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문이 막혀 있으면 기운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갈 때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안 신는 신발입니다. 특히 찢어진 신발, 밑창이 다른 신발. 그 신발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다한 기운은 새로운 기운을 막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신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써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에 오래된 지갑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지갑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찢어진 지갑은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제가 본 어떤 집은 10년 넘은 낡은 지갑을 서랍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유난히 돈이 빠르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출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해야 할 것은 쓰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고장난 선풍기, 안 쓰는 프린터, 작동 안 하는 믹서기. 고장난 물건은 멈춘 기운입니다. 멈춘 기운은 돈의 흐름을 둔하게 합니다. 특히 집안 중앙에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기운이 중심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관문 바로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돈의 기운이 들어왔다가 바로 반사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방향을 바꾸는 물건입니다. 위치를 살짝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버리며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세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이 기운을 바꿉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은 공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막힌 것을 비우겠습니다. 그 다짐이 첫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정리의 기운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쌓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은 흐르는 기운이지 쌓인 기운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은 유독 카드값이 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식탁 위가 늘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우편물, 광고지, 영수증, 안 쓰는 열쇠, 동전. 식탁은 먹는 자리입니다. 먹는 자리가 어지러우면 소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새는 집에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쌓여있는 영수증과 광고지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끝난 돈입니다. 끝난 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돈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특히 오래된 카드 영수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과 불안해서 못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불안이 쌓이면 소비도 불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가득한 집은 이상하게도 지출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먹지 못할 것을 쌓아두는 습관은 쓸 수 없는 소비를 반복하는 습관과 닮아 있습니다. 냉장고는 저장 공간입니다. 저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정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냉장고를 정리한 뒤 외식비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고장 난 시계를 그대로 두는 것. 시계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멈춘 시계는 멈춘 기운입니다. 특히 집안 중심에 멈춘 시계가 있으면 일이 지연되고 돈이 묶이는 일이 많습니다.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또 하나 이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쌓인 우산입니다. 우산은 비를 막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젖은 채로 방치하면 습한 기운을 만듭니다. 습한 기운은 재정의 흐름을 무겁게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우산은 정리하십시오. 어르신들,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새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소비도 흐트러집니다. 정리는 절약의 시작입니다. 버리는 행위는 손해가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기운이 움직입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집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큰 낭비도 없어 보이고 특별히 무리한 소비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 안을 천천히 걸어보면 묵은 것이 보입니다. 묵은 물건은 묵은 기운입니다. 묵은 기운은 흐름을 느리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월급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옷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5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자리입니다. 입지 않는 옷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과거의 기운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새는 집에서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입니다. 특히 옷장 안에 구겨진 채 걸려 있는 옷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리하지 않으면 돈의 흐름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 뺄 때 입으려고요. 언젠가 다시 입겠죠.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것은 기운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깨진 컵이나 금간 그릇입니다. 컵은 받는 그릇입니다. 금이 간 컵은 기운이 셉니다. 그릇이 새면 돈도 새는 상징이 됩니다. 특히 자주 쓰는 컵이 금이 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제가 본 어떤 가정은 늘 가장 예쁜 컵이 살짝 금이 가 있었는데 괜찮겠지 하며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 집은 작은 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컵을 바꾸고 나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대 밑입니다. 침대는 휴식의 자리입니다. 그 밑에 박스, 헌책,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쉬어야 할 기운이 무겁습니다. 휴식이 무거우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소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돈은 명확함을 좋아합니다. 어수선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 안의 식물은 좋지만 말라 죽은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기 없는 식물은 생기 없는 기운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기운을 따릅니다. 어르신들, 돈이 안 모인다고 한숨 쉬기 전에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묵은 옷, 금간, 컵, 죽은 식물, 쌓인 박스. 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정리하는 것은 지출이 아닙니다.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소비가 또렷해집니다. 또렷해지면 새는 돈이 줄어듭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집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집 안을 보면 가구 배치가 이상하게 무거운 집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좁고 중심이 답답하고 창문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통로를 타고 움직입니다. 제가 만난 한 집은 현관에서 거실까지 길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큰 장식장, 택배 박스 안 쓰는 운동기구가 통로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면 꼭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통로가 막히면 기운도 돌아 나갑니다. 돈이 새는 집에서 네 번째로 이동해야 할 것은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길목을 막고 있는 가구입니다. 길은 넓게 두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이 부딪히지 않게 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실 중앙입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무거운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으면 집안 중심 기운이 고정됩니다. 고정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과하면 정체가 됩니다. 특히 테이블 아래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는 집은 자금이 묶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둘 데가 없어서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기운도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동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소파 뒤에 거울이 있는 경우입니다. 거울은 반사입니다. 들어온 기운을 뒤로 돌려보냅니다. 소파 뒤 거울은 사람의 기운도 분산시킵니다. 가능하면 거울은 벽 측면이나 직접 문과 마주보지 않는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집 안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전구가 나간 채 방치된 곳, 늘 불을 켜지 않는 구석. 어두운 자리는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소비를 늘립니다. 밝기는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밝은 집은 결정이 빠르고 어두운 집은 망설임이 많습니다. 망설임은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느껴질 때 수입을 먼저 늘리려 하지 마십시오. 길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현관에서 거실까지, 거실 중앙, 어두운 구석. 가구를 살짝 옮기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돈은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막힌 중심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자리를 싫어합니다. 흐름을 만들면 새는 구멍이 줄어듭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집에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공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머무는 자리는 함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지갑이 식탁 위, 침대 옆, 가방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전은 서랍에 흩어져 있고
지폐는 접힌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돈의 집이 불안하면 돈도 불안합니다. 돈이 새는 집에서 5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구겨진 지폐와 흩어진 동전입니다. 지폐는 접히지 않게 펴서 동전은 한 자리에 모아 두십시오. 돈이 정돈되면 지출도 정돈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돌고 도는 건데 뭐가 중요하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돈은 돕니다. 하지만 돌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 안에 지나치게 많은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이 많다고 돈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목적이 분산됩니다. 저금통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찢어진 가방입니다. 가방은 들고 다니는 집입니다. 찢어진 가방은 돈의 기운을 흘립니다. 특히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 낡아 터져 있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7년 된 가방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였습니다. 가방을 바꾸고 나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약이 하나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바꾸는 것이 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리, 집 안의 금고나 통장 보관 장소입니다. 통장을 아무 서랍에나 넣지 마십시오. 집안 중앙이나 부엌 가까운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곳, 깨끗한 서랍 안. 돈은 소란을 싫어합니다. 조용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절대에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오래된 복권, 낡은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한 것. 지갑은 가볍게 유지하십시오. 무거운 지갑은 결정을 흐립니다. 어르신들, 돈은 사람의 태도를 담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흩어지고, 구겨져 있으면 구겨지고, 정리되어 있으면 머뭅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갈 때 더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다듬어 보십시오.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집에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공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머무는 자리는 함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지갑이 식탁 위, 침대 옆, 가방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전은 서랍에 흩어져 있고 지폐는 접힌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돈의 집이 불안하면 돈도 불안합니다. 돈이 새는 집에서 5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구겨진 지폐와 흩어진 동전입니다. 지폐는 접히지 않게 펴서 동전은 한 자리에 모아 두십시오. 돈이 정돈되면 지출도 정돈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돌고 도는 건데 뭐가 중요하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돈은 돕니다. 하지만 돌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 안에 지나치게 많은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이 많다고 돈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목적이 분산됩니다. 저금통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찢어진 가방입니다. 가방은 들고 다니는 집입니다. 찢어진 가방은 돈의 기운을 흘립니다. 특히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 낡아 터져 있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7년 된 가방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였습니다. 가방을 바꾸고 나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약이 하나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바꾸는 것이 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리, 집 안의 금고나 통장 보관 장소입니다. 통장을 아무 서랍에나 넣지 마십시오. 집안 중앙이나 부엌 가까운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곳, 깨끗한 서랍 안. 돈은 소란을 싫어합니다. 조용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절대에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오래된 복권, 낡은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한 것. 지갑은 가볍게 유지하십시오. 무거운 지갑은 결정을 흐립니다. 어르신들, 돈은 사람의 태도를 담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흩어지고, 구겨져 있으면 구겨지고, 정리되어 있으면 머뭅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갈 때 더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다듬어 보십시오. 돈이 자꾸 새어나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운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운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신는 신발, 쌓인 영수증, 입지 않는 옷, 금간 컵, 막힌 통로, 흩어진 지갑, 물 새는 곳.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기운의 상태입니다. 돈은 들어오는 힘도 중요하지만 머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머무는 힘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 집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집보다 서서히 지출이 줄어든 집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또렷해집니다. 마음이 또렷해지면 소비가 달라집니다. 소비가 달라지면 새는 구멍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물건만 정리하고 말은 거칠다면 기운은 다시 막힙니다. 집을 정리하는 날, 한 가지 다짐도 함께 하십시오. 나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겠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들어오는 돈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공간에 스며들면 돈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돈은 시끄러운 집을 싫어합니다. 막힌 집을 싫어합니다. 깨진 것을 방치하는 집을 싫어합니다. 조용하고 정돈되고 막힘 없는 집을 좋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오르는 물건이 있습니까? 아, 저건 버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막힌 것을 비우겠습니다. 그 다짐이 첫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정리의 기운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흐름을 만들면 자연이 머뭅니다.